장인의 강의자이신 김봉철 교수님은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구강안면외과 교수를 역임하시며 딥러닝 기반 턱 얼굴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교수님이 그동안 AI 등 치과를 가르친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구강아간면외과의 김봉철입니다.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강아간면외과가 이제 제가 전공하는 과인데 치과에도 과가 있는 거 아세요? 네, 뭐 이제라도 알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보철과, 네, 보철과, 교정과, 이빨과, 이거 다 이빨과 치과죠. 네, 그 치과인데 교정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정과. 그리고 치과 중에 이빨과가 치과인데 학생 또 틀니과가 보철과 아까 얘기한 거기서 틀니과가 그거예요. 보철이 틀니를 한자로 하면 보철. 틀니랑 뭐 이 깎아서 금리 만들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소아. 그러니까 아동 치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소아 치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구강아간면외과라는 건데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들도 구강외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강이 뭐예요? 구강? 입 아니죠? 악은 뭐예요? 악? 턱. 안면. 얼굴. 그러니까 입, 턱, 얼굴 외과 이거거든요. 뭐 있어 보이지만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는 치과에서 사랑니 뽑으러 가고 입 뽑는 거.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하고 뼈 이식하는 거. 그다음에 양악 수술. 악교정 수술인데요.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는 과예요. 자, 그래서 AI한테 제가 치과를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통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영어로 뭐라 그러죠? 딥 러닝.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말로 하면은 깊이 있게 배운다는 얘기니까 심층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심층 학습이라는 건 뭔가를 배우는데 깊이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개하고 고양이 구별할지 알죠? 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개 하면 생각나는 거. 동물이다. 그러면 강아지 생각나죠? 그럼 동물이면은 다 개예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 강아지는 다 개 맞죠? 근데 그 중에서 개 중에서 강아지는 어떤 걸 강아지라고 그러지? 어린 강아지. 그거를 이제 좀 얘기하면 학생이 얘기한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개가 뭔지 알아. 강아지가 뭔지 알아. 그리고 고양이가 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개하고 고양이를 잘 아는데 그거 구별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 구별해요? 생김새 보면 알죠. 그럼 개가 생긴 거 딱 보면은 이건 개야. 이게 보면은 이건 고양이야. 아는데 그러면 모든 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개가 이것도 개네. 진돗개도 개고 시베리안 허스키도 개고 치와와도 개야. 근데 얘네들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치와와 같은 건 되게 작죠. 진돗개 같은 건 어때요? 훨씬 크죠. 근데 다 개인지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진돗개야, 이거는 치와와야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줬나요? 그렇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 이거를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외워야 되고, 개는 털이 있고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하고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하고, 고양이는 모래를 파고 자기가 이제 생현상 일으킨 거를 정리를 하고 이런다,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개를 오랫동안 보고 고양이를 오랫동안 보면서 그게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도 그런데 이거를 AI한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하루 이틀 만에 개 하나 보여주고 고양이 한 마리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는 심층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한테는 AI가 뭐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죠? 왼쪽에? 현미경. 오른쪽은 자동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얘기했는데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저한테 AI는 뭐냐면 현미경 같은 게 저한테는 AI고 저한테 자동차가 저한테 AI예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현미경으로 보는 거랑 어때? 어떻게 다르지? 눈으로 볼 때는 잘 보기 어려운 것들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잘 구별이 되고 눈으로 볼 때 눈으로도 보기는 봤죠. 거기 있는 거를. 근데 현미경 대고 볼 때만큼 자세히 알 수는 없죠.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가르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대부분 다 차 타고 왔잖아 집에서. 그렇죠? 아니 뭐 택시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왔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과학관역에까지 올 때까지 걸어서 올 수도 있기는 하죠. 대부분 대전에 다 사니까. 예, 근데 이 추운 날 한밤중에 택시 안 타고 엄마 아빠 차 안 타고 그냥 걸어오려 그러면 어때? 힘들고 별로 안 오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무섭고. 그 다음에 이 과학관 오는 거 말고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디 놀러 가고 할 수도 있는데 놀러 가는 게 대전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용인의 에버랜드를 갈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 속초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차 없이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길을 떠날 때에는 며칠 작정을 하고 가야 되죠. 거기 가는 것만 해도. 집신을 심어가지고 삼아가지고 그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떨어지면 또 바꿔 신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렇게 고생은 안 하죠. 몇 시간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명절에 길 막히고 이러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AI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게 멀리 더 결심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저한테는 지금 단계에서는 AI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과 엑스레이가 나왔네요. 네. 이거는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사진인데 치과에 가면은 보통 이제 찍는 엑스레이고 치과에 이제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갔을 때나 또는 엄마 아빠들도 치과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가자마자 찍는 게 이 엑스레이거든요. 이게 왜 파노라마라 그러냐면은 파노라마가 뜻이 뭐죠? 파노라마. 이렇게 펼쳐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이거 엑스레이가 이렇게 길죠. 사람 턱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펼쳐놨냐면 이를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치과 치료를 하려면. 근데 그냥 우리가 사진 찍듯이 앞에서 뒤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만 하면 어때요? 어금니 쪽에서는 이 길이 다 겹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살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는 엑스레이, 파노라마를 흔하게 찍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파노라마 중에서 이쪽이 위고요. 여기가 아래고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턱에 있는 이들, 여기는 아래턱에 있는 이들. 이거는 코. 그 다음에 사랑니는 어떤 게 사랑니일까? 맨 맞아. 맨 끝에 쪽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사랑니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4개. 잘 아네. 자,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위에 사랑니, 이거는 오른쪽 아래 사랑니. 왼쪽 위에 사랑니, 왼쪽 아래 사랑니. 이거 씹어먹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생긴 거 보니까 안 되겠죠. 삐뚤삐뚤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 오른쪽 아래는 보면은 사랑니가 붙여서 누워 있는데 어때? 여기 이게 뭐예요? 이거 물주머니가 잡혔어. 그러니까 이 사랑니 뽑으면서 물주머니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니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언니 오빠들 보면은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 보고 이제 한참
입시 치르고 해방이 좀 많이 돼 있죠. 이럴 때 사랑니를 많이 뽑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뭐 여름 방학 때 이럴 때 뽑는데 그냥 봐도 좀 무서울 것 같잖아. 사랑니 뽑는 게. 그리고 이런 일을 뽑으려면은 여러분들 이갈이 뭔지 알아? 유치 빼는 거? 집에서 뺀 적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빼면 어떻게 빼줘요? 실로 이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마를 탁 쳐버리죠. 그러면 그거 이 나오면 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뿌리가 맞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뿌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밑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이가 흔들흔들대는 걸 뽑으면 뿌리가 없고 머리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흔들흔들대니까 집에서 실로 묶어서 이마를 탁 치니까 쏙 빠지는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랑니는 뽑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니에다 실로 엮어가지고 뽑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다 집에서 실로 묶어갖고 사랑니 뽑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니까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배우려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레지던트 오빠들, 언니들이 배우고 있고 이런 거 뽑는 거를. 자 그럼 뽑는 거가 어려운데 어려운 게 다 똑같이 어렵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쉬운 게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따지냐면은 사랑니 뽑는 거 어려운 정도가 이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따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따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따지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따진단 말이야. 근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A, B, C, D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각도. 다 똑똑하네. A는 어때? 앞에 어금니를 향해서 한 45도 정도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B는 어때요? B는 직각이야. 90도. 직각도 안 해.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이거 똑바로 놨잖아요. 밑에 바뀌었지만은 학생은 지금 높낮이를 잘 얘기한 거야. 근데 똑바로 나 있고 D는 어때요? 어금니 쪽에서 멀어지게 45도로 돼 있죠. 그래서 맞아. 맞아. 그렇게 돼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B, C, D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는 A 같이 45도 정도 앞에 어금니를 향해서 누워 있는 게 우리가 뽑기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쉬운 게 90도 누운 이 B번 같은 거고 그 다음이 C고 D처럼 거꾸로 뒤로 간 게 제일 어려워요. 각도로 보면은.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A, B, C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이 아래 높낮이. 맞아.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보면은 A는 어때? B하고 C 이거는 높이를 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C는 어때요? 많이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 학생 엄마 아빠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 그래서 신경하고 가깝기도 하고 밑에 있는 이 줄이 신경이거든요. 응? 근데 사랑니고 뭐고 밑에 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랑 위에 이렇게 솟아 올라 있는 걸 이렇게 쏙 잡아 빼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 A가. 그 다음에 C 깊이 묻힌 게 어려워. 자 지금 여기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조금 맞히기 어려울지 몰라.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 세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높낮이 차이를 보여주려는 그림은 아니고 옆에 이빨이랑 맞닿아 있고 맞닿아 있는 부분. 맞아 그거야. 학생이 맞췄어. 이게 뭐냐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여기 머리가 이의 머리가 이 뼈잖아요. 뼈에 많이 안 덮여 있어요. 이거는 1번은. 3번 어때? 뼈에 완전히 다 덮였어.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뽑는 게 어렵겠어요? 3번이 어렵지. 자 그래서 자 이거 쉽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게 제일 쉽고 이게 제일 어렵죠. 1점, 2점, 3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쉽고 이거 어렵죠. 1점, 2점, 3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점수 매기고 여기서 점수 매기고 여기서 점수 매긴 거를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어려운 거는 몇 점 만점이 될까요? 10점. 10점 만점. 맞았어. 제일 쉬운 거는 3점. 똑똑하네. 그래서 3점에서 10점까지 이거를 엑스레이를 여러 번 보여주면서 AI한테 자, 이 엑스레이 봐봐. AI 이거 봐봐. 이거는 뽑는 어려운 점도가 4점이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엑스레이를 또 보여줘. 그러고 이거는 8점이야. 이거를 몇백 번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기말에 학기 말에 뭐 하죠? 공부하고 나면 기말고사 보죠. 그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나면 뭐 하지? 단원 평가 보잖아. 그것처럼 AI도 제가 잘 AI를 가르쳤는지 AI가 잘 배웠는지 어떻게 알아? 테스트를 해야 돼. 시험 단원 평가가 영어로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액추얼이 뭘까? 몰라요. 액추얼은 진짜. 프레딕티드는 예상. 영어도 잘하네.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이 치과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이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이거를 다 매겨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AI 학습을 할 때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라벨을 붙여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양념통이 있으면 이거는 고추장. 하얀 가루인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이거는 미원이고, 이거는 소금이고, 이거는 설탕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AI가 예측하는 점수가 보세요.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AI한테 사람이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난이도를 가르치면은 잘 배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사랑니. 아까 학생이 신경 얘기 잘 했는데 여기 신경 있잖아요. 뿌리가 여기 다 있죠 지금. 이런 거 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신경이 마비돼. 신경이 무조건 마비가 되는 거는 아니고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매일 날마다 사랑니 뽑으러 오는 환자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은 뿌리하고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뽑고 나면 신경을 다칠 수도 있다. 해봐야 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레이블링 하는 거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환자 기록을 또 몇백 명을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니를 뽑았을 때 이 환자한테 감각이 무뎌진 감각 이상이 왔어. 그리고 어떤 또 다른 환자는 이런 사랑니 엑스레이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랑니를 뽑았는데 이 환자는 감각 이상이 안 왔어. 이거를 또 몇백 번을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AI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험을 봤단 말이야. 시험을 많이 보죠. 그래서 여기 파레세지아라는 게 감각 이상이 왔다 이런 건데 여기 그라운드 트러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를 뽑아보고 있었던 감각 이상이 있다 없다 라는 거고 그때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AI한테 시험을 보게 해갖고 프레딕션 예측을 하게 했는데 실제랑 가깝게 실제 감각 이상이 왔는데 AI도 이 엑스레이는 뽑아보면 감각 이상이 오겠다. 그게 이거고요. 0.84. 그다음에 감각 이상이 실제로도 오지 않았는데 AI가 엑스레이를 보고 공부한 결과 AI가 보기에도 감각 이상이 안 올 것 같아. 이게 0.82.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84개 맞추고 82개를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여기 하얀 네모 안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실제로 감각 이상이 왔는데 AI가 틀리게 예측을 한 거야. 이 정도는 뽑아도 감각 이상이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게 16개, 100개 중에 그 다음에 실제로 감각 이상이 오지 않았는데 왔다고 예측 거꾸로 한 게 또 18개. 그러니까는 엑스레이를만 보고 사랑니를 뽑기 전에 이미 AI가 이 사람은 당신이 이 치과 의사가 사랑니를 뽑으면 감각 이상이 올 것 같아. 그걸 미리 환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걸 적용을 하면. 두 번째 가르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임플란트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엑스레이 보면 어떤 게 임플란트예요 지금? 저기 이거 보철 맞아. 임플란트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이 그림 얘기해봐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 이빨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어떻게 그게 잘 알아? 뼈에다가 이런 나사를 박는 거거든. 그럼 나사를 박는데 집에 있는 뭐 철물점에서 사온 못 같은 나사를 뼈에다가 박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위생적이. 녹슬어서 비위생적이어서. 자, 그러면 녹슬지 않는 깨끗하게 소독된 거 모시면 다 박아도 돼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되겠어? 그거는 치과 전문 기구가 아니니까. 치과 전문 기구가 아니니까. 그럼 치과 전문 기구로 쓰는 건 아까 이제 주기율표에도 여러분들 배웠는데 이 임플란트로 쓰는 금속은 타이타늄이라는 거예요. 티타늄. 타이타늄. 뭐 철,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타이타늄을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가벼워서? 스테인리스도 가벼워. 단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 아까 학생이 가볍다 그랬죠. 너무 무거우면 이거 해놓고 막 고개 이러고 어떻게 다는 거야?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녹슬면 안 되겠죠. 아까 학생들 얘기한 대로. 철 맞아. 그래서 안 돼. 이건 타이타늄은 입안에 들어가도 녹이 슬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나사를 박아 놓으면 빠지지 않아. 바로 그거요. 이게 뼈랑 붙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착이라 그래. 유착.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임플란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뭐예요? 타이타늄으로 만든 임플란트를 사람한테 해도 되는지를 사람한테 적용을 하기 전에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서 개한테다가 임플란트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심었더니 개 턱뼈에 임플란트가 딱 유착이 돼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쭉 끌어올렸더니 지금 개가 어떻게 됐어? 그 임플란트 하나 뼈랑 붙은 것 때문에 개 이렇게 큰 개가 이렇게 끌려 올라올 정도로 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를 박아놓고 바로 머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는 보통 안 하고 뼈랑 유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뼈랑 붙으면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만드는 보철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를 해놓고 뼈랑 붙었냐 붙지 않았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임플란트가 뼈랑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뭐 막대기 같은 게 있죠. 이걸 가지고 여기 임플란트에 지금 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 이렇게 얘가 말을 해. 이거 뭐냐면 똑똑똑똑 할 때마다 임플란트를 막대기로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3.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나오면 뼈랑 확실히 붙었다는 얘기고 안 붙었는데 두들기면 +2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뭔 것 같아?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나사잖아요. 이게 뼈랑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은 임플란트에다가 이런 거를 이거 토크를 준다 그러는데 톡 연결해 놓고 돌려보는 거야. 그럼 이게 뼈랑 완전히 붙었으면은 힘을 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돌아가야지. 힘을 줬는데 임플란트가 쑥 돌아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지. 그럼 뼈랑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널리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거든요. 임플란트가 뼈랑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AI한테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임플란트들이 엑스레이에 찍혔죠.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보통 엑스레이를 언제 찍냐면 환자가 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심었어요. 그럼 그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와 있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엑스레이를 임플란트 수술을 하자마자 찍어요. 그 다음엔 또 언제 찍냐면 그러고 한 3달 있다 오세요. 그러고 환자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3달 있다 다시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 오셨을 때 환자가 왔을 때 엑스레이를 또 찍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 1이라고 위에 있는 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은 거. 그러니까 아직 뼈랑 붙은 게 아니죠. 이게 그룹 1 위에 있는 그룹이었고 아래에 있는 그룹은 3달 있다 이제 왔을 때 뼈랑 붙어서 이제 그 다음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찍은 엑스레이. 이게 그룹 2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AI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경우는 아직 뼈랑 붙지 않았어. 또 이 경우에는 뼈랑 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또 몇백 케이스, 몇천 케이스 환자들을 보여주면서 임플란트를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또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붙지 않았는데 AI도 붙지 않았다고 잘 맞힌 게 111개 전체 중에 시험 본 거 중에, 그 다음에 실제로 붙었는데 AI도 붙었다고 예측한 게 78개, 그리고 거꾸로 예측한 게 9개, 13개니까 대략 이제 비율로 보면은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보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두들기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만 보고도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임플란트의 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등고선 알아요? 등고선? 등고선이 뭐야? 산. 맞아. 그러니까 산 높이 똑같은 데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 특히 축구를 좋아할 텐데 손흥민이 주로 어디서 뛰어?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지만, 응? 자, 잔디 축구장인데 손흥민이 뛰는 데하고, 응? 내가 얘기하는 건 토트넘에서도 뛰고 국가대표에서도 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함부르크에서도 뛰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손흥민이 있고 공격엔 손흥민이 있어. 수비에는 누가 있어요? 김민재가 있어. 자, 그러면 손흥민이 뛰는 자리, 주로 뛰는 자리하고 김민재가 뛰는 자리하고 어떻게 했어? 다르잖아. 손흥민은 어디서 뛰어요, 주로? 앞에서 뛰지. 김민재는 주로 뒤에서 뛰죠. 그거를 나중에 그거 어디서 많이 뛰었나 이런 색깔 표시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히트맵. 그래서 나중에 다 뛴 다음에 손흥민이 오늘은 어디서 많이 뛰었다, 그 많이 뛴 자리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김민재는 어디서 많이 뛰었다 그러면 그거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김민재는 앞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죠. 그 앞에는 어떻게 되겠어? 색깔이 손흥민하고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AI한테 너 이거 뭘 보고 판단을 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자기 나름대로 우리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를 나는 주로 보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나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임플란트가 뼈랑 붙었는지 붙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 머리뼈죠. 뭐 한 거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처럼 됐거든? 어떻게 된 거죠? 뼈를 깎았어.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위아래 이가 물리는 게 어때요? 반대로 물려 있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니가 아래 니를 덮잖아. 윗니가 앞으로 나와서. 근데 여기 이제 사람 머리뼈를 보면은 아래뼈가 더 돌출이 돼서 이런 걸 주걱턱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앞니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윗턱 아래턱 수술을 다 하기 때문에 양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턱 교정을 해서 윗턱 아래턱을 움직여서 친구가 얘기한 대로 깎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올바른 위치로 맞춰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생기고 하면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딱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할 때는 턱이 지금 본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환자도 있고 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 또는 비뚤어져서 대칭이 안 돼서 좌우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AI한테도 수술을 할지 말지를 한번 가르쳐 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여주기 전에 얼굴 사진만 보여주고, 얼굴 사진을 옆에서 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사진,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잘 예측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했을 때 계속 아까랑 비슷한 패턴인데 점수를 매긴 거죠. 그래서 잘 한 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AI도 안 해도 된다. 한 게 177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AI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예측한 게 189였고 그 17개, 27개는 틀리게 예측을 한 거고 그러니까 뭐 80%에서 90% 정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사진만 보고도 이런 걸 잘 맞히니까 그럼 이번에 엑스레이를 보여줬어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본 엑스레이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걸 잘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또 비슷하게 제대로 맞춘 게 302개에다가 92개를 더한 게 이제 잘 맞춘 것이고 17개하고 2개는 틀리게 예측을 한 건데 아까보다는 얼굴 사진만 봤을 때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얼굴 피부에 가려 있는 골격, 이 상태, 그 다음에 치아의 상태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히트맵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왼쪽에 있는 2개 엑스레이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엑스레이 환자들. 그러니까 대칭이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그다음에 옆에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턱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너무 뒤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는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보면은 좀 다르죠. 여기 앞에서 본 엑스레이가 좀 대칭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 옆에서 본 엑스레이를 보면은 또 아래 턱에 이 나와서 아랫니랑 윗니랑 물리는 게 반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히트맵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AI가 나는 주로 여기를 보고 판단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턱뼈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치아들, 입술 관계, 비대칭인데 이런 데를 주로 보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I는 사람 얼굴을 보든지 엑스레이를 보고 나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예측을 꽤 정확하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꽤 하니까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시켜볼까 가르쳐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를 한 게 턱이 나온 사람들이 있고 턱이 또 뒤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를 1급 관계라 그럽니다. 1급. 그 다음에 턱이 뒤로 들어간 거 이거는 2급. 그 다음에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온 거 이거는 3급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턱의 앞뒤 위치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AI한테 이걸 가르쳤고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앞에서 본 엑스레이하고 옆에서 본 엑스레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좀 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가족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보는 친한 친구들이나 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대충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AI도 마스크 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턱 부분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턱을 가려놓으니까 여기 속에 턱이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들어갔는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러고 가르치고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턱이 이 환자는 턱이 뒤로 들어간 사람이야. 이 환자는 턱이 나온 사람이야. 여기를 다 가려놓고 가르쳤어요.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는데 시험을 2번 봤죠. 그래서 테스트 1은 마스크 벗겨놓고 그래서 머리하고 목뼈하고 턱하고 다 보여주고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러니까 턱이 앞으로 나왔냐 뒤로 들어갔냐 이거를 가르쳐 놓은 거고 테스트 2는 마스크를 씌워놓고 엑스레이에다가 이거 못 보게 해놓고 이 턱이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들어갔는지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점수를 보시면 다 보여주고 나서 가르쳐줬을 때는 90점을 조금 넘겼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어도 많이 본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면 누군지 알잖아요. AI도 이거 다 가려놔도 이 사람은 턱이 들어간 사람이고 또 턱이 나온 사람이다. 이걸 맞힐 수 있는 게 한 88%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뒤러라는 사람이 인체 비례 연습을 하면서 남긴 그림이거든요. 턱을 가렸는데도 턱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는 턱의 위치가 머리뼈나 목뼈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턱만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턱이 나오고 들어갔으면 이 위에 있는 머리뼈나 또는 목뼈나 이런 게 비례 관계에 의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턱, 아래턱, 입술, 치아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을지 유추를 하는 거죠. 예측.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위, 아래 턱은 성장을 할 때 머리뼈하고 목뼈하고 이게 밸런스를 삼각형으로 이루면서 하는 거를 시사한다. 성장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니까 AI한테 턱 교정 수술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턱을 깎는데 우리 마음대로 뭐 위턱을 깎고 아래턱을 자르고 붙이고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한번 하면 거의 평생 그 고쳐진 위치에서 얼굴 위치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CT거든요. 환자 CT를 여러 가지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입체니까. 그래서 각각의 평면을 만들어서 이 평면들의 사이에 각도를 재고 길이를 재고 비율을 재서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위턱은 어떤 방향, 앞으로 또 옆으로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몇 미리씩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걸 정확히 예측을 해놓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평면을 만들려면, 자, 여러분들 직선을 하나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평면을 하나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3개는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평면이 여러 개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CT 머리뼈에다가 여기저기다 점을 찍어요. 이걸 랜드마크라 그러거든요. 점을 찍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평면 만들고 각도 재고 길이 재고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구강외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준 평면 또 점, 각도 재고 길이 재고 이런 거 없이 사람 얼굴만 보고 아, 위턱은 몇 미리 움직이면 되고 아래턱은 몇 미리 움직이면 되겠어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과 평면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제가 AI를 가르쳐 놓고 보니까 AI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수술을 한 환자들의 CT를 모아서 수술하기 전에 CT, 그게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술을 다 끝낸 다음에 찍은 CT. 이걸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환자 머리뼈를 보면 이런 사람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돼. 이거를 또 몇백 번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수술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 턱뼈 쪽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 머리뼈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파트 2라는 거는 위턱뼈, 그 다음에 파트 3는 아래턱뼈, 그 다음에 파트 4는 턱 끝에 여기가 되는데 X, Y, G 방향으로 이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 단위로 오차를 점수를 매겨봤단 말이에요.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 그랬더니 뭐 점을 찍어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각도 재라고 길이 재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CT를 수술하기 전과 후를 학습을 시키고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 오차가 지금 보시면 1mm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1mm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오차가 큰 거는 이 턱 끝에서 나왔는데 Y라는 거는 이제 좌우거든요. 좌우 방향으로 오차가 좀 큰데 2mm가 조금 넘어갔죠.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실제 환자 볼 때에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특허를 내놨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CT가 환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왼쪽에 있는 CT가 수술하기 전에 CT,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T가 수술한 다음 CT. 그래서 예측을 해놓은 거랑 실제 수술한 결과를 중첩을 시켜서 겹쳐놔서 폭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턱교정 수술 예측을 할 때에도 A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CT를 집어넣기만 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구강외과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사랑니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임플란트, 또 턱교정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 AI에게 치과를 가르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AI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네. 이걸 실제로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치과에 가서 예. 어떻게 예, 그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사랑니를 뽑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턱교정 수술을 하든지 엑스레이는 다 찍어야 되거든요. 치과에 오시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치과의 엑스레이가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사진 출력을 하듯이 그렇게 걸어놨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이죠. 우리가 찍는 엑스레이가 의료 엑스레이가 아니어도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다 디지털 양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치과에서도 다 디지털 양식의 엑스레이가 있어서 그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치과 가시면은 컴퓨터 모니터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그걸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팩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툴들이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의 길이를 재는 툴, 또 각도를 재는 툴, 그 다음에 뭐 돋보기처럼 크게 확대를 하는 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랑니 찍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랑니를 뽑으러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경우에는 여기 신경 보이시죠? 뿌리 보이시죠? 둘이 겹쳐 있네요. 뽑으면 신경을 다치기가 쉬워요. 이거를 AI가 보자마자 의사가 얘기하기 전에 이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으면 신경을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사랑니를 뽑는 게 어려운데 그럼 얼마나 어렵냐?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랑니 뽑는 게 다 어렵지만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어렵습니다.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니를 뽑는 거는 우리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치료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또는 어떤 기관이 있냐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하면 그 수가 처방을 내리면 이게 병원에서 올바르게 처방을 내린 것인지 그걸 검사하는 기관이에요. 심평원. 거기에서 사랑니를 뽑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난발치, 매복치, 이거는 단순발치. 이거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심사평가원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거 맞게 했네, 이거는 아니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통보를 해서 이거는 잘했어, 근데 이거는 아니니까 좀 고칠 여지가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AI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목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단순한 사랑니 발치는 10점 만점에 0점에서 3점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단순 발치라고 하자. 그 다음에 4점에서 6점까지는 뭐 매복치라고 하자. 그 다음에 8점에서 10점에 해당하는 거는 난발치라고 하자. 이렇게 AI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CT를 보여주고 했을 때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아예.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CT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AI가 아까 그림을 보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 CT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처럼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위턱을 전후 방향, 그 다음에 높이 방향, 그 다음에 양옆으로 몇 미리씩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은 몇 미리씩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거는 얼굴 사진만 보고도 수술을 할지 말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큰 병원에 가시면 다들 당황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큰 병원일수록 어때요? 환자가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안내 데스크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로 가세요. 이과로 가세요. 다른 과로 가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고 이 당신은 환자분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먼저 구강외과로 가보시고요. 환자분은요. 얼굴을 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교정과를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왔어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만 찍으러 환자가 치과에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또 보고 교정과로 가세요.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겠네요. 구강외과로 가세요. 아니면 잇몸 보는 치주과로 가세요. 이렇게 또 안내하는데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 다 현실화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가르쳐 보니까 AI가 이 정도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실용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또 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연구자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치과 분야의 AI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게 뭐냐면 올해 나온 논문이 어떤 게 있냐면 치과 교정과 악교정 수술, 지금 본 턱교정 수술 분야 있죠. 여기에 AI 논문을 낸 거를 분석을 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다 이런 거를 분석한 게 또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AI 관련 치의학 관련 논문이 개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개수만 많다고 중요한 거는 아니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좋은 논문이라는 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얼마나 남들이 봐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도서 같으면 판매 부수를 가지고 그걸 따지죠. 그래서 논문도 조회수를 가지고 따지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논문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인용 횟수예요. 인용 횟수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나라 치과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네. 해당하는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예.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데이터로 하셨다면 예. 사실 모델의 정확도나 예. 콜이나 이런 것들에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모델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 예. 데이터를 많이 그러니까 모델이 완성이 되려면 예.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켜야지. 예,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예. 사실은 데이터가 되게 한정된 데이터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동양인들이니까 전 세계에는 동양인도 있지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인종적인 차이로 얼굴 모양도 많이 다르죠. 그런 거가 숙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AI 학습을 시키려면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표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 분야 중에 제가 하는 일은 사랑니 뽑고 임플란트하고 턱교정 수술하고 이게 많아요. 환자가 많으니까는 이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딱 이거 3개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입안에 치아나 턱이나 이런 단단한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혀에 뭐가 났어요. 또는 입안에 뺨이나 잇몸에 암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연조직, 그러니까 뺨이나 혀나 이런 데 생긴 거를 사진을 또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진만 가지고 또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서 이거는 입안에 생기는 암이다. 이거는 암이 아니다. 이런 거 갖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의 표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연조직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병원에서 제가 많이 얻을 수 있는 표본 반복적으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학생? 응. 있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응. 학생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치과대학 들어오면 돼.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떤 사연이나 싫어? 알았어. 희망하셨다니 아니야. 좋은 질문이었어. 왜 그래? 동생이 좋은 질문 했는데.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치과는 과가 몇 개 나눠졌다 그러면 예,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모든 과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왜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는 보통 외과는 외과 선생님 예, 예. 하는데 치과는 나눠졌는데 불구하고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과뿐만이 아니라 의원급에도, 그러니까 의과 분야에는 치과보다도 전문 분야가 훨씬 더 많이 나눠져 있기는 하나, 그냥 지금 쉽게 떠오르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 주로 어린애들은 소아과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집의 경우에도 그런데 집 앞에 있는 소아과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그 소아과 밑에는 약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은 소아과 안 가고 이비인후과 갈 수도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또 어린이 감기를 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과도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주로 잘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뭐 대학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원하신 분들도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사랑니만 뽑는 사람, 이 사람은 보철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정만 하는 사람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원할 때 그냥 혼자 개원을 해서 치과 선생님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치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루 넓게 하시는 분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한 우물만 좀 깊이 파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갈까 이제? 가도 추워서? 그래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알기로 이번 강연이 올해 마지막 맞죠? 예. 그래서 마지막을 저한테 장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예.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를 바래.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